안녕하세요, 소금바오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드디어 풀이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사막에 풀이 있어봤자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처럼 풀밭이 무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푸른 풀이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을 내려 가지고 여기서 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게르도 짓고 짐승들도 건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얘기는 새 정착지에 와서 게르를 짓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막은 뭐 큰 고개가 없습니다. 길이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가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트럭 뒤에 달려있는 긴 쇠막대기죠. 그 쇠막대기가 몇 번 떨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매달아야 됐습니다. 자, 한 2시간쯤 가니까 짐승무리를 드디어 우리가 추월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 가지고 그 일꾼들 밥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들은 이게 천천히 가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면서 풀을 뜯으면서 가니까요. 오후 한 4시 넘어서 드디어 새 정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반경 10여 킬로미터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칠 데 없는 평원입니다. 들판에 제법 마른 풀이 보입니다. 노란 꽃 무더기도 있고, 이 정도면 양과 염소들이 한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차에 있는 가축들을 풀어 놓아야 되겠죠. 양과 염소는 아무데나 풀어 놓아도 잘 삽니다. 들에 풀을 뜯으면 되니까요. 여기는 푸른 풀들이 많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야, 노고니 탈배 하면서 뛰어갑니다. 이 노고가 뭐냐면요, 풀을 노고라고 합니다. 탈배는 제가 광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몽골인들은 이런 넓은 들판, 이것을 무조건 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는 들판, 그러니까 노고니 탈배,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들에서 얼마나 살겠냐고 제가 받드침기 않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뭐 여기 풀은 대략 양과 염소들이 3일이면 다 먹어 치우니까, 자, 그러면 할 수 없이 게르룬 그럽니다. 게르룬은 이동입니다. 오늘 같은. 자, 그러니까 3일은 너무 심하고 여기서 한철은 지낼 것 같다고 합니다. 짐을 풀면 먼저 게르부터 지어야 되겠죠. 오전에 게르를 뜯었습니다. 게르를 뜯는 작업을 게르불각, 게르 짓는 것은 게르베르, 베르가 짓는다, 건물, 뭐 이런 말로 같이 씁니다. 자, 지금 게르베르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먼저 게르를 짓기 위해서 톤, 지붕이죠. 지붕, 원형 지붕 중심 어느 자리에 놓을까 한참 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여길 여러 해 왔으니까 물론 이제 좋은 자리에 알겠지만은 이 사막에서 집을 짓기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톤을 들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좋은 위치에 놓습니다. 톤이 놓아지면은 그 자리에 게르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게르를 짓는데 톤을 놓고 그 다음에 정남쪽에 문을 놓습니다. 문이 할라크라고 하거든요. 그 문을 놓으면은 그 문 주위에 벽을 칩니다. 벽을 이제 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게르 짓는 게르베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4개의 한을 풀어서 할라크에 단단히 연결을 합니다. 로프로 출입문 할라크하고 한을 둘러서 단단하게 붙습니다. 누워서 뭐 요구지 다녀서 하일 떠서 우리 어떻게 때 왜냐면 야, 나 저한테 됐어. 어때? 나와 저한테. 이제 가는 뜻이 또 운동은 가는 호dem이 오지. 이게 가로다. 그래. 우리 하람 집이 송과 하루짜리 하여튼 우리 저리 그냥 좀 들어가 대도 어디 그뭐
이거 따라 제일 힘들겠다. 희한한 것이 이 벽체 한 주위에 배수구를 파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1년 내내 물이 흐를 만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이잖아요. 설령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빗물이 게르 벽천을 적실 만큼만 비가 와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도 편편하게 고를 필요도 없어요. 바람이 이미 땅을 편하게 깎아 놓았잖아요. 이 유목민들은 짐 속에 땅을 팔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괭이, 삽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 간단한 텐트만 쳐도 이 배수구 파느라고 그 쌩 난리를 하잖아요. 이 사막의 유목민과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사는 사람과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톤에다가 기둥을 단단하게 묶거든요. 톤과 바근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에 이동할 때 못을 빼고 그러면은 나무가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끈으로만 단단히 묶습니다. 톤을 이제 바로 세우거든요. 바로 세워서 이 방향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방향 조절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문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을 열었을 때 이 박은 뒤로 바로 호위모르가 보여야 됩니다. 호위모르에는 보통 그 책상이나 차단스를 놓거든요. 이게 책상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는데 몽골인들은 이게 슈레라고 합니다. 슈레. 슈레가 슈레는 보석이고요.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그 발음이 듭니다. 그만큼 요 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상에다가 보통은 이제 부처상이나 이런 신당을 모십니다. 요 신당 앞에는 이 집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는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죠. 할라크 게르 문을 열었을 때 박은 뒤로 바로 호위모르가 보이고, 그리고 호위모르의 신상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그 기둥 박은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박은 사이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박은 기둥이 잘못해 갖고 무너지면 게르 전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수칙, 요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몽골인들의 터부가 되겠습니다. 톤과 할라크 한이 연결이 되면 이제 온 하나, 온이 석가래 쌀, 그러니까 지붕살입니다. 지붕살을 온이라고 합니다. 온 하나를 먼저 할라크 옆에 한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 180도 뒤쪽에 연결하고 90도 돌아서 이쪽에 연결하고 또 반대편에 연결하고, 게르 뼈대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게 안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온을 연결을 하는데요. 이 온 연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멍에다가 톤 구멍에다 집어넣고 한에는 그냥 고리가 연결이 있거든요. 그 고리를 걸기만 하면 됩니다. 뭐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못으로 막 이렇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게 충분히 요 구조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가느냐면요, 한 하나에 온이 15개입니다. 한이 4개짜리니까 60개죠. 그리고 문, 할라크에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6개의 온이 들어가는 게르가 되겠습니다. 이 게르가
보통 고비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 규격의 게르입니다. 나무로 된 게르 골격을 다 연결하면 그 뒤 위에는 이제 천을 씌우거든요. 천은 세 겹입니다. 먼저 내장재로 된 얇은 천을 씌웁니다. 그 위에 양털 펠트로 된 두꺼운 방한제 천을 씌우는데요. 이 방한제 천은 지붕에도 씌우고 벽체에도 둘러쳐야 됩니다. 지붕의 것이 잘 씌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올려 보내 가지고 아이들더러 이제 지붕 것을 고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한제 천을 다 씌운 다음에 이것을 한번 또 묶습니다. 묶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서너 명이 모여 가지고 벨트를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당겨 묶는데 몽골어로는 니크 호여르 고로 하면서 당겨서 묶습니다. 자, 마지막 천을 씌워야 되는데 이 방수천이 씌워져야 이 게르가 완성이 되는데 사막에 바람이 거세 가지고 이걸 씌우기가 보통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애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체중이 작게 나가니까 이 온이 이게 부러질 걱정은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조카애를 올려놓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빠삐카도 올라가 간신히 거센 바람을 무릅쓰고 게르를 완성을 했습니다. 게르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아, 저도 그것도 못해. 사람치도 오는데. 지금 잘하게 계셨는지 호흡도 오시죠, 나라. 잘하게 계셨는지 사원 호흡도 오시죠. 이거 따와서 저들도 잘 가다 왔어. 잘 따라서. 아빠 이거 사이트에 지지. 이쪽에서 보여줘, 그러면 다 같이 사람을 거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 게르 이동의 그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게르를 간신히 그 기거할 정도로만 그 마무리 해놓고 우리는 이제 생산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일은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무카의 형인 자이라가 알아서 하겠죠. 자, 캄캄한 밤중에 사막길을 가야 됩니다. 한 150km 되거든요. 이 사막에서 밤에 간다는 거,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멀리 그 보이는 게 있으니까 방향을 대충은 잡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 사막에서 자동차 전조등 불빛만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일한 이정표가 뭐냐 하면 타이어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자국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돌아다니다가 길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저쪽에 그 불빛이 보이더군요. 참, 저는 이런 사막을 다니면서 그 몽골 사람들이 대단해 하는 것이 이 방향 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몽골인들은 머릿속에 GPS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방향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가는지, 야, 그건 대단했습니다. 자, 생산대에 도시 불빛이 보이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자, 몸에는 그 사막 먼지에 그냥 새카맣게 들었는데 또 수돗물을 틀으니까 수돗물도 안 나오네요. 어떡합니까? 그 생수 좀 부어가지고 간신히 머리 털어내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막의 봄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참 지루하기도 했죠. 좀 길으니까. 자, 이 다음에는요, 제가 음식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도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문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